2심 징역받고 조국의 당을 띄웠다. 이제는 조국의 강이 아니라 진짜 조국의 당이 돼버렸습니다. 조 전 장관이 어제 오후에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죠. 뭐라고 밝혔는지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조국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힙니다.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제 혼자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의 동지와 벗들과 같이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근데 제가 이게 저 개인이 마음대로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는 그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신경을 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고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민주당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연대를 요구한 셈이죠.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씨라고 부르면서 이게 다 민주당 탓이다. 이 대표 탓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은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없어요. 조국 씨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국 씨 같은 사람이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예요. 이 마법을 누가 부린 겁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부린 겁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이게 상당히 호칭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 조국 전 장관이라고 들었을 때랑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씨라고 불렀을 때 뭔가 좀 느낌이 확 다른데 네. 이게 뭐 어떤 효과가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사적으로 보면 한 11년 차이 납니까? 대학교로 보면. 그렇군요. 예. 말하자면 82학번 대 73학번 뭐 그런 정도 차이라면 개인적으로 보면 동문 선배님, 네. 또 전 장관님, 예. 스님 장관님이시지만 실제로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당의 말하자면 형식적인 비대위원장이면 실질적으로 대표 아닙니까? 네. 당 대표로서 이제는 어떤 정치적인 전선에 임하기 때문에 뭐 예우나 존중보다는 어떤 공적인 마인드로서 그 말을 엄명하는 게 좋고. 그렇군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스탠스 자체가 어쨌든 말하자면 검사와 피의자 그게 있군요.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수사를 일관되게. 받았던 사람과 수사를 했던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 존중의 표현보다는 어쨌든 피의자의 한 사람이면 그 존칭을 통해서 존칭 생략을 통해서 예.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군요. 김용주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수사를 했던 사람과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네네. 물론 뭐 직접적인 대면 수사는 했는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보통 검찰 수사할 때 예우는 하겠지만 이름이 조국 씨죠? 조국 씨 뭐 식사는 드셨습니까? 뭐 약간 이런 수사받는 상황이 좀 연상되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조국 사태 때 물 먹어가지고 부산고검 차장으로 완전히 좌천됐었어요. 좌천됐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는 다른 사람들이 한 거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말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씨도 아깝다. 씨도 아깝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제 눈에는 조국 전 장관은 99%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예. 1심에서 그 유죄 나왔고요. 항소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1심, 2심 판결을 보면 대법원에서 바뀔 확률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99%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올 텐데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는 뭐 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강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은 대법원에서 시간 문제지 뭐 그 늦어도 올해 안에는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판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누가 독재를 갖다가 합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재명 후보하고 0.73%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 보고 무슨 독재 운운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게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한직으로 떠돌고 있었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한 건 누구며 그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 그때 민정수석으로서 검증을 갖다가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도이치모터스 검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앞뒤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 정말로 제 말도 안 되는 저런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게 저는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시도 아깝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2월 8일에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됐었으면 어제 김인섭 씨 구속됐잖아요. 김인섭 씨 나이가 몇 살이라면 70살이에요. 조국 전 장관보다 10살이 더 많아요. 예. 그런 고령인 사람도 이제 1심에서 법정 구속했는데 왜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 않고 내버려 둬가지고 저렇게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하면서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지 저는 진짜 법원이 한탄스럽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2심에서도 유죄 실형을 받고도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조국 전 장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정혁진 변호사는 시도 아깝다라는 뭐 강한 비판 의견도 주셨는데요. 조 전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발언 등에 대해서 관심 감사하다라며 비밀번호나 불어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뭐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그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카톡방에 한동훈 씨는 60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60개의 사진 내용이 무엇인지 문제의 손준성 검사를 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사 시절부터 김건희 씨와 수백 번의 카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수령 사건에 대해서 왜 입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고 난 뒤에 저에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관심에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일종의 비꼬은 거죠. 관심에 감사드린다라면서 비밀번호부터 불고 얘기하라라는 겁니다. 최명천 소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둘 다 율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어떤 논란에 대한 디테일들을 많이 아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저거는 좀 기싸움을 하는 거에 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저런 말다툼 자체가. 근데 이제 오히려 중요한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준연동제를 비판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을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하는데, 저거는 좀 약간 정치적인 이렇게 공격으로 봐야 되는 게, 사실과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게요. 3%를 넘으면은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준연동형이 됐건 병립형이 됐건 그거는 별 지장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열린민주당이 약 5.5%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준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나름 팬덤이 있기 때문에 팬덤의 연장으로 정당을 만들면 지난 총선과 빗대어서 보면 한 5 내지 6% 정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실은 창당을 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사실은 그 팬덤이 실제 네. 투표 행위로 이어졌을 때 과연 3%를 넘을 수 있을지는 뭐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 일종의 어떤 가능성과 관련된 이야기로 들리고, 그쵸. 이재명 대표도 그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압수됐는데 이 비밀번호 공개 안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대표 공개 안 한 거는 조국 전 장관 보기에는 괜찮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밀번호 공개 안 한 거는 문제다. 뭐 이런 약간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실제로는 정치적 공방의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서로가. 사실은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비밀번호를 풀라고 조국 전 장관이 공격을 한 것은요, 대단히 부당해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사건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휴대전화가 압수됐었는지를 기억해 보면 대단히 예. 부당한 공격입니다. 그게 그 채널A 그 이동재 기자하고 관련된 그 검언 유착 사건 때문에 핸드폰 압수됐었던 거잖아요. 검언 유착이라는 발언 그 단어도 그렇죠. 가당치도 않는 거기 때문에 신라젠 취재 의혹 뭐 이렇게 저희는 순화해서 부르고 있긴 한데 뭐 다 무고한 맞습니다. 정치 공작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동재 기자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확정 판결 받았고, 예. 얼마 전에 형사보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 4천만 원 형사보상 받았다고 그게 마음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소위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다 결론이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라느니 이런 공격을 하는 건 대단히 부당해 보여요. 그리고 네. 지금 2심까지 유죄 받으신 상황에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2월 14일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되게 이해할 수 없는데
막을 수도 없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클린스만 감독의 재택근무고요. 다른 하나가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인 것 같습니다. 아, 이해할 수도 없는데 막을 수 없는 게 두 가지다. 그렇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재택근무, 미국 집 가서 근무하는 거랑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 두 가지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그렇죠. 클린스만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경질하면? 그거는 축구협회가 좀 어떻게 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도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은 못 막는다. 뭐 하시겠다고 하면 막을 수가 없는데 국민들이 이해는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상당히 논란 가운데 신당 창당을 띄운 셈이 됐습니다.